정전협정 당사자 문제에 대해서 장순희 박사, 국민희망저널 편집장, 한국문화안보연구원 부원장, 정치학 박사, 6.25 전쟁과 정전협정 체계, 한반도에서 하나의 민족이 냉전의 이데올로기로 두 체제로 갈라져 참혹한 6.25 전쟁을 치러야 했고, 다시 정전협정이라는 군사적 대립각을 세운 채 언 70년 세월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국토분단 국가로 민족의 운명이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감상에 젖을 여유 없이 북한을 상대로 국가의 전망에 투쟁을 해왔다는 점만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 제4조에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 제66조에 대통령에게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 선서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총사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 조국통일의회가 나라의 통일 이래 제9조의 평화통일 이래와 조국통일 이래가 명기되어 있어 제60조 4대 군사 노선의 연장선에서 무력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전쟁이라고 병기하는 6.25 전쟁은 그 학설적 정의가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에 북한이 기습적으로 대한민국을 남침하여 발발한 전쟁으로 적시되어 그 원인과 책임이 북한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전쟁의 책임 소재에 관한 진실이 간과되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민족사적으로 정확한 정의는 김일성이라는 학대의 공산주의자가 해방 후 북조선을 해방구로 전쟁을 준비하여 민족 해방이라는 명분 아래 권력력을 숨긴 채 대한민국을 공산하겠다는 망상에서 저지른 민족사 최악의 동족상전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특히 6.25 전쟁은 김일성이 민족사회와 국제사회에 불러온 참혹한 비극으로 수백만 인명의 살상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전쟁 범죄였음에도 전범 김일성이 전범 재판조차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을 유감입니다. 평화통일을 이룬 후 그의 범죄를 부관 참시를 해서라도 반드시 제노할 민족사적 숙제일 수 있습니다. 이 정전협정의 체결과 성격 및 체에서 법리적으로 정전과 휴전의 개념은 구분됩니다. 정전은 한시적, 극지적 전투행위의 중지로 정전협정은 해당 전투의 군사 책임자인 사령관이 전투행위의 일반적 종결을 위해 정치적 목적 없이 체결하는 것입니다. 휴전은 교전 당사자 간 전반적인 적대행위로 중지로 휴전협정의 체결은 군 대표가 하지만 정치적 행위로서 국내적으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 국가 간 조약과 같은 것입니다. 6.25 전쟁은 국내 비준 절차를 요구하지 않았던 전쟁 와중에 당사국들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정전협정에 가깝습니다. 협정의 원문을 보면 최후의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라는 문구에 정전협정의 잠정적 성격이 담겼고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이라는 문구는 일단 전쟁을 멈추고 정치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제3자적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전의 주당사국이자 협정 체결의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야 할 한국이 정전협정에 불참함으로써 이론적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다는 점을 다양하게 재해석해보고자 합니다. 3. 정전협정의 법적 효력과 당사자 문제. 정전협정의 법적 구속력.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이래 지금까지 무려 총 45만여 건의 위반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문을 조문별로 적용해보면 원문과 다르게 일부 조항이 공공연하게 위반되거나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어 규범적으로 실효성을 위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전협정은 남북한을 상대로 유일하게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합의 문서입니다. 이 문서로 그나마 남북한은 잠정적으로 전쟁 행위를 중지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번 행위 시 제재하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국제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전협정의 존재 가치는 전면적인 물리적 충돌이 재발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서 최소한의 전쟁 억제력이 있고 상대방에게 정전협정의 위반이 불법이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므로 불완전하지만 한반도 평화 유지와 분단 관리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중국인민지원군의 문제, 당사자 문제는 정전협정의 서명 여부를 시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북한이 협상주도권 시비에 몰려들어 아직도 분명한 유권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유감스럽습니다. 정전협정 서명란에는 유엔군 사령관 마코 크렉이라는 미군 육군 대장과 유엔군 대표단 수석대표 WKHAR RISN 미군 육군 용장 조선인민군 최우사령관 김일성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핑더하이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단 남일 조선인민군 대장이 서명하였습니다. 우선 서명자의 대표성과 자격을 살펴봐야 합니다. 핑더하이는 전쟁 당사자로 대표성과 자격에 문제가 없으나 중국인민지원군의 존재가 국가의 무력단체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중공군은 공식 표기가 중국인민지원군으로 정규군이 아니라 북한을 도우려고 중국의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해 군사단체를 조직한 비정규군 민병대로 그 실제가 존재가 한시적 임시적 군대로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해체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의 지위를 법리적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그 당시 미국이 중국의 만주 폭격을 자제한 것은 중국의 정규군인 인민해방군과는 다르다는 유권 해석으로 중국 정규군과 충돌을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민지원군이 해체되었으므로 중국은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는 법리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전협정 당사자 문제에 따른 견해차, 유엔, 북한, 중국으로 보는 견해. 정전협정의 서명자가 조약 당사자의 구별을 전체로 하여 유엔, 북한, 중국을 당사자로 보는 조약법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쟁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하려는 주장입니다. 당시 한국군은 이승만 대통령이 서한 1950년 7월 14일 명시한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과 메가다 원수에게 이양했다는 군사적 의미로는 한국군이 유엔군의 작전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합의한다. 따라서 유엔군의 구성국가에 한국군이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게 한국군은 유엔군의 자격을 갖는다. 미국, 북한을 당사자로 보는 견해. 조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를 분리하여 미국과 북한만을 정전협정 당사자로 보는 실질적 당사자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해석이고 유엔군 사령관은 미국 입장에서 서명한 것이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지휘하에 설치를 권고한 유엔군 통합사령부의 지지를 이행하는 쪽에서 유엔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다만 미국 육군 대장 신분이었다는 해석으로 본다면 미국도 엄격한 의미의 협상 당사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 양자 간 협상은 그 자체가 위법이 됩니다. 한국 유엔군 16개국, 북한, 중국을 당사자로 보는 견해. 제2차 대개전 당시 연합군을 구성하여 전쟁을 수행했고 전후 연합국 사령관이 연합국을 대표해 정전협정에 서명했다는 입장에서 연합국 구성국이 모두 당사자라는 연합국 이론이 있다. 따라서 한국군은 작전 지휘권을 이양하면서 연합국 사령부의 지휘를 받아 전쟁을 수행했으므로 유엔군이 이론이 맞는 것이 군사적 의미이다. 정전협정 이후 1954년 개최된 제네바회담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16개국 대표가 참석한 사실에서 연합국 모두가 당사자 자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을 당사자로 보는 견해.
정전협정 문제는 북한, 중국 유엔군의 명의로 서명되었지만 한국을 제의한 이들이 협정 당사자로 보는 것을 형식주의이고 역사적 사실은 한국, 북한, 중국과 유엔을 대표한 미국으로 보는 견해가 합리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회담이 진행되면 한국을 제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전 체제의 위기관리와 불안한 평화. 올해로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습니다. 정전협정은 분단 후 남북한을 직접적으로 구속한 최초의 문서이자 정전체제의 기본이 되었고 분단 위기관리의 시금석으로 아직도 유효합니다. 또한 6.25 전쟁의 당사자인 한국, 북한, 중국, 미국 등 유엔군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유일한 국제적 군사협정입니다. 최후의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를 명시한 해석이 당사자에게 따라 국익을 기준으로 해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정치입니다. 정전협정 체결은 독단적인 평화를 깨는 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억제력 가능은 해왔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전쟁 재발 당시에 대한 완벽한 안전장치는 아니라는 점에서 장기화된 평화를 종전으로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북한은 군사정전 이유를 거부하면서 1994년의 4월에 정전협정이 조던 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빈 종이장이라고 선언하고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측 대표가 철수하는 행위로 정전협정의 일부를 무력화했습니다. 이렇게 정전협정은 상대방에 대한 구속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순간 일방에서 정전협정을 무력화, 백지할 수 있으므로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국방부는 항제전장의 자세로 준비해야 합니다. 끝으로 전쟁 상태는 엄격히 전쟁 중으로 언제라도 선전포고 없이 재개전을 하는 순간 지금까지 정전협정 무효가 되고 다시 전쟁의 참화에 휩쓸린다는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재개전이 되는 순간 현재의 정전협정은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에 한반도의 정전체계는 불완전한 평화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현실을 잊지 맙시다. 아직도 정전협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거는 종이조각과 같습니다. 다시 전쟁을 치르면은 여태까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았지만은 다 무효화됩니다. 우리는 상기하자 6.25를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임전부태 국방력을 굳건하게 지켜야 되고 군인수도 늘려야 되고 군 복무기간도 21개월이 아닌 3년 6개월로 만들어야 되고 요즘에 자녀들을 출산하기 때문에 외국의 용병들이라도 다시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국권을 강건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엔이 해체돼서는 안 됩니다. 미군들이 철수하면은 우리나라 운명은 끝납니다. 우리는 미군의 도움 때문에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64개국의 유엔의 경제도움과 16개국의 참전 군인 때문에 이 나라가 형성이 되고 자유나라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초토화된 대한민국을 살렸던 분이 건국 이념을 살렸던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경제 부흥과 국방력을 키웠던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한강의 이적을 일으켰던 분은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역사가 다시 재조명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가 없고 역사관이 없는 나라는 죽은 국가입니다. 자녀들에게 영어, 일본어, 외국어도 중요하지만은 국가 안보와 역사관을 제대로 가르쳐줬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내 자녀들한테 국가의 역사관과 6.25 전쟁의 비참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또한 학교에서나 옛날에 가르쳤던 반공방첩을 다시 한번 가르쳐줘야 됩니다. 평화라는 위장쇼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사파의 영향으로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유튜브를 듣는 많은 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사포를 척결할 때까지 단 한순간도 끈을 놔서는 안됩니다. 민노총과 정교조, 언론노조, 주사파 정치가들을 몰아내야 이 나라가 국권이 설 수가 있고 안기부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는 안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를 방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웃음꽃이 활짝 피는 행복한 가정 이루십시오. 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